방송 카메라가 관객석을 훑어 지나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무대 위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화면에 잡힌 순간 집에서 방송을 보던 윤정희 회장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미숙이 20년 전 자신이 직접 집 밖으로 내쫓은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늘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소년을 향해 눈물 짓는 여인. 그리고 그제야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 저 아이가 내 손자구나. 할머니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홀로 키운 아이가 바로 자신이 매일 밤 방송으로 응원하던 그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운명적인 재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방송 화면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가족 재회의 대서사시입니다.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윤정희 회장은 커다란 소파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며 쌓인 외로움이 그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오늘도 혼자구나. 회장님은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시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수십 개의 채널을 오가다가 어느 방송국에서 나오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시선이 멈춰졌습니다. 요즘 젊은 가수들의 노래는 잘 모르겠지만 트로트만큼은 늘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어머, 이 프로그램 재미있네. 화면에는 전국 트로트 신동을 찾아라라는 제목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여러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어린 참가자 하나가 윤정희 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7살 고등학생이라고 소개된 박지원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무대에 서자마자 당당한 포스가 느껴졌어요. 검정색 정장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선 그 소년의 모습에서 뭔가 묘한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저 아이 참 의젓하네. 박지원 군은 마이크를 잡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첫 음을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늘 이별을 데려와.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정희 회장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나버렸거든요. 그 목소리, 그 창법, 그 감정 표현 방식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기시감이 몰려왔습니다. 이 노래 부르는 방식이. 회장님은 깨진 찻잔도 신경 쓰지 못한 채 텔레비전 화면에 온 시선을 집중하셨어요. 박지원 군의 노래가 계속될수록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노래하는 내내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간절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 모습이 윤정희 회장에게는 왠지 모르게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왜 저렇게 슬픈 표정으로 노래할까? 노래가 끝나자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박지원 군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무대를 내려갔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관객석을 비추는 순간 윤정희 회장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관객석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는 중년 여성이 보였거든요. 그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회장님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카메라는 금세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윤정희 회장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텔레비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박지원이라는 소년의 노래가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관객석에서 본 그 여인의 얼굴도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냥 텔레비전 프로그램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확신에 가까운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그 소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친숙함, 그리고 관객석 여인의 얼굴에서 느낀 기시감.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음 날 아침 윤정희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비서? 나야. 어젯밤 그 트로트 프로그램 봤어? 박지원이라는 소년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이비서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회사 이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회장님이 갑자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시니 당황스러웠던 거죠. 회장님, 갑자기 그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기신 건가요? 응, 그냥 좀 궁금해서. 혹시 그 소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윤정희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회장님을 모셔온 이비서로서는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그날부터 윤정희 회장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챙겨보게 되셨거든요. 특히 박지원 군이 출연하는 회차는 절대 놓치지 않으셨어요. 저 아이는 정말 노래를 잘 부르네. 회를 거듭할수록 박지원 군의 실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매번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윤정희 회장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소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박지원 군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윤정희 회장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무미건조했던 일상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비서, 오늘 몇 시지? 오후 2시 반입니다, 회장님. 그럼 회의를 좀 더 일찍 끝내자. 3시에 봐야 할 프로그램이 있어. 이비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진해 오신 회장님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때문에 회의 시간을 조정하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윤정희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트로트 경연을 시청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박지원 군의 모든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셨거든요. 저 아이가 노래할 때 습관을 보니 박지원 군은 노래하기 전에 항상 같은 동작을 했어요. 오른손으로 목 뒤를 살짝 만지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눈을 감는 거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윤정희 회장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기억의 파편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릇,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20여 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며느리 박미숙이 집에서 노래 연습을 할 때도 똑같은 습관이 있었거든요. 노래하기 전에 목 뒤를 만지고 깊게 숨을 쉬고 눈을 감는 것 말이에요. 설마, 정말 설마. 윤정희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방송에서는 특별 코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어요. 박지원 군의 차례가 되자 진행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원 군, 가족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박지원 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 순간 윤정희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 박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되었거든요.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예전에 가수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공연도 하시고 노래도 가르치세요. 제가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진행자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어머니 성함은 뭐예요? 박미숙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어머니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정희 회장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미숙. 바로 자신이 20년 전에 집에서 내쫓은 며느리의 이름이었거든요. 미숙이. 정말 미숙이구나. 회장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그 소년이 바로 자신의 손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그때 윤정희 회장은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를 이끄는 강철 같은 여성 경영인이었어요. 남성 중심의 기업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며 살아왔죠. 그런 분이 아들 박준호가 데려온 며느리를 곱게 볼 리 없었습니다. 가수였다고? 그런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라고? 당시 윤정희 회장은 박미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재벌가의 며느리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아들 박준호의 극심한 의처증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박준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이에요. 그런 아들의 말을 윤정희 회장은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그 여자 정말 수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결국 박미숙은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 이미 박지원을 임신한 상태였는데도 말이에요. 윤정희 회장은 그런 며느리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제야 우리 집이 조용해지겠네. 하지만 그 후로 일어난 일들은 윤정희 회장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들 박준호는 아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 불안해했고 결국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아들의 병적인 의심 때문에 무고한 며느리를 쫓아낸 것을, 그리고 그 결과로 손자까지 잃어버린 것을 말이에요.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박지원 군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끔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요.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별로 안 하시거든요. 그래도 저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그 말을 들으며 윤정희 회장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당연했지만 그래도 가슴 아팠거든요. 저 아이가 내 혈육이구나. 그날 밤 윤정희 회장은 오랜만에 아들 박준호의 유품을 꺼내보셨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박준호와 박미숙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의 박미숙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행복해 보였고요. 그런 며느리를 자신이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더욱 죄스러웠습니다. 미숙아,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못했구나. 윤정희 회장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자 박지원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며느리 박미숙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과연 그들이 자신을 용서해 줄까? 20년이나 지난 지금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윤정희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비서, 나 오늘 어디 좀 가야겠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장님?
트로트 경연 녹화 현장.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이비서는 깜짝 놀랐지만 회장님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윤정희 회장의 운명을 바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트로트 경연 준결승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윤정희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방송국 녹화 현장에 발걸음을 향했어요.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시는데. 이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윤정희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오늘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거든. 방송국 로비에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참가자 가족들, 팬들, 관계자들이 모여들어 있었죠. 윤정희 회장은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미숙이도 와 있을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며느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20년 만의 만남이라니 과연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녹화장 안으로 들어가자 무대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관객석도 가득 찼고요. 윤정희 회장은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발견될까봐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말이에요. 드디어 박지원 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텔레비전으로 볼 때와는 차원이 다른 감동이 밀려왔어요. 실제로 보는 손자의 모습은 더욱 당당하고 빛이 났거든요. 우리 지원이. 무의식 중에 우리라는 말이 나왔지만 윤정희 회장은 금세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지원 군은 이번에도 노래 전에 똑같은 습관을 보였어요. 목 뒤를 만지고 깊게 숨을 쉬고 눈을 감는 것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윤정희 회장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틀림없어. 저 아이는 미숙이의 아들이야. 그런데 박지원 군이 부르기 시작한 노래는 윤정희 회장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그리운 금강산. 그 노래는 바로 며느리 박미숙이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거든요. 예전에 집에서 연습할 때 자주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미숙이가 가르쳐줬구나. 노래가 흘러갈수록 윤정희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손자의 목소리에서 며느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같은 창법, 같은 감정 표현, 심지어 숨을 쉬는 타이밍까지도 똑같았어요. 박지원 군의 노래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관객석을 천천히 훑어가기 시작했어요. 감동받은 관객들의 표정을 담기 위해서였죠. 그때였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한 여인에게 멈춰 섰어요. 관객석 한가운데에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20년 전과 똑같았어요. 윤정희 회장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미숙이다. 바로 자신이 20년 전에 집에서 내쫓은 며느리 박미숙의 얼굴이었거든요. 화면 속의 그녀는 아들의 노래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박수를 치며 잘한다, 지원아.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죠. 그 순간 윤정희 회장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대 위의 소년이 정말로 자신의 손자라는 것을, 그리고 관객석의 그 여인이 자신이 그토록 못되게 굴었던 며느리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 아이를 미숙이가 혼자서 키웠구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났거든요. 박지원 군의 노래가 끝나자 관객석이 기립박수로 들썩였어요. 박미숙도 일어나서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윤정희 회장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을 키웠구나, 미수가. 심사위원들도 극찬을 쏟아냈어요. 지원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노래에 진심이 담겨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의 노래 같아요. 정말 따뜻합니다. 그 말들을 들으며 윤정희 회장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자신은 손자에게 할머니의 사랑은커녕 존재조차 알리지 못했는데 며느리는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키워낸 거였으니까요. 녹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을 때 윤정희 회장은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기회가 올까? 회장님은 관객석에서 일어나 박미숙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억지로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박미숙은 아직 자리에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섰던 그 자리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미숙아. 윤정희 회장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박미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박미숙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20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이었거든요. 미숙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윤정희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박미숙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나타나세요? 그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원망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미숙아, 나는 지원이가 여기 나온다는 걸 아시고 오신 거죠? 이제 와서 손자가 그리우신가요? 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집에서 쫓아내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할머니 행세를 하시려고요? 윤정희 회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이 하나하나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미숙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박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모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지원이가 아버지 없이 얼마나 외롭게 컸는지 아세요? 그 순간 박지원 군이 무대 뒤에서 나타났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였죠.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박지원 군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서 박미숙을 감쌌어요. 그리고는 윤정희 회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박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옛날에 알던 분이야. 윤정희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손자 앞에서 할머니라고 소개받지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미숙아, 제발 가세요.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박미숙은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윤정희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구나. 그날 밤 윤정희 회장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손자의 당황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야 찾은 가족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윤정희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어요. 20년 전의 기억을 되짚어보기 위해 꺼낸 것들이었죠. 이비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지? 밤 11시입니다, 회장님. 아직도 안 주무시고 계신 건가요? 잠이 안 와. 그보다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윤정희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지쳐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박미숙과 박지원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줘.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윤정희 회장은 다시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들 박준호와 박미숙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박미숙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그런데 그때 자신은 그 웃음을 진심으로 축복해주지 못했어요. 가수라니. 우리 집 며느리가 가수라니. 당시 윤정희 회장에게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가수는 불안정한 직업이고 재벌가의 며느리로서는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박미숙이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준호야, 정말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니? 엄마, 미숙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노래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봐. 하지만 아들 박준호는 끝까지 박미숙과 결혼하겠다고 고집했어요. 결국 윤정희 회장은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못마땅해했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 박준호에게 있었어요. 결혼 후 그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미숙아,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오빠 레슨 받으러 학원에 갔다가 왔어요. 정말? 다른 데는 안 갔고? 정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박준호는 아내를 끊임없이 의심했어요.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죠. 박미숙이 남자 가수와 듀엣을 부르기라도 하면 난리가 났어요. 너 그 남자와 뭔가 있는 거지? 오빠 그냥 노래 파트너일 뿐이에요. 왜 이래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윤정희 회장은 며느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미숙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했죠. 역시 가수 출신답게 남자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군. 그런 오해가 쌓여가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박준호가 아내의 휴대폰에서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한 거였어요. 이게 뭐야? 너 정말 바람 피우고 있었구나. 오빠,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제 음악 선생님이에요. 음악 선생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 오늘 정말 아름다웠어요라니. 사실 그 문자는 박미숙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후에 선생님이 칭찬해 준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박준호는 그걸 믿지 않았죠. 엄마, 엄마 오세요. 미숙이가 정말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윤정희 회장도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아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런 거야?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저는 오빠만 사랑해요. 하지만 박미숙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자신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만해.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님,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다 내 때문이야. 당장 나가. 그날 밤 박미숙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어요. 그때 이미 박지원을 임신한 상태였는데도 말이에요. 미숙이 정말 가는 거야? 박준호는 마지막 순간에 조금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오빠,
저를 믿지 않으시니까 갈 수밖에요. 그럼 진짜로 나가. 그렇게 박미숙은 윤정희 회장의 집을 떠났어요. 그 후로 20년 동안 소식이 끊어진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이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회장님, 밤새 조사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야? 박미숙 씨는 집에서 나간 후 혼자서 박지원 군을 낳아 키웠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시장에서 공연도 하고 노래 강습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윤정희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박준호 씨에 대한 기록입니다. 준호가 어떻다고? 의료 기록을 보니 박준호 씨는 심각한 의처증 환자였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증상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희 회장은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미숙이는 정말 잘못이 없었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박미숙 씨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비서가 건넨 서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박준호가 정신과에 다니면서 남긴 기록들이었죠. 아내가 나를 배신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병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며 윤정희 회장은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무고한 미숙이를. 그리고 박지원 군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자란 아이예요. 성적도 우수하고 효심도 깊고 어머니 박미숙 씨가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윤정희 회장은 서류를 보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손자의 상장들, 학교에서 받은 표창장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소박한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저희 모자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룸이라고? 윤정희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넓은 집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데 정작 가족들은 좁은 원룸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정희 회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심을 굳혔어요. 미숙이를 찾아가야겠어. 제대로 사과해야지. 하지만 어제 그렇게 거절당하셨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내가 저지른 잘못이니까 내가 바로잡아야지. 그날 오후 윤정희 회장은 박미숙과 박지원이 사는 곳을 찾아갔어요. 정말 작은 원룸이었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화장실보다도 작았어요. 이런 곳에서 20년을. 윤정희 회장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났거든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렸어요. 누구세요? 박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아, 나야. 어머니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박미숙의 얼굴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미숙아, 나 할 말이 있어. 제발 들어봐. 지원이는 학원에 갔어요. 혹시라도 그 애 앞에서 할머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박미숙의 차가운 말에 윤정희 회장은 가슴이 찢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소박했어요. 하지만 곳곳에 박지원의 상장과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죠. 미숙아, 정말 미안해. 윤정희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78년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박미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준호가 병을 앓고 있었구나. 의처증이라는 무서운 병을. 어머님,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내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내가 너를 쫓아냈구나. 윤정희 회장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혼자서 지원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박미숙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지원이가 아프면 병원비가 없어서 밤새 울기도 했고, 먹을 게 없어서 하루 종일 굶기도 했어요. 미수가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원이만은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20년 만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20년의 세월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이 지난 후 윤정희 회장은 다시 박미숙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어요. 큰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미숙아, 나야. 문이 열리자 박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그 짐은 뭐예요? 지원이 먹을 것들이야. 그리고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도 있어. 윤정희 회장은 보따리를 풀어 보였어요. 고급 한우, 신선한 과일, 그리고 박미숙이 예전에 즐겨 먹었던 떡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것들이었죠. 어머님, 이런 건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받아줘, 미숙아.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박미숙은 망설이다가 짐을 받았어요. 거절하기에는 윤정희 회장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지원이는 어디 있니? 학원에서 노래 연습하고 있어요. 요즘 결승 준비 때문에 바빠요. 그래, 우리 지원이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라는 말을 들은 박미숙의 표정이 조금 딱딱해졌어요. 어머님, 아직 지원이에게는 할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안 되니? 그 애는 지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없이 살아왔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났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윤정희 회장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지원이 들어왔어요. 엄마, 나왔어. 오늘 선생님이 노래가 많이 늘었다고. 박지원은 거실에 앉아있는 윤정희 회장을 보고 멈칫했어요. 엄마, 이분은? 그냥 엄마 지인이셔. 인사만 하고 가실 거야. 박미숙이 재빨리 말했지만 박지원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지원아. 윤정희 회장은 손자를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준호를 닮았더라고요. 특히 눈빛이 똑같았어요. 지원아, 어서 손 씻고 와. 저녁 먹어야지. 박미숙이 재촉하자 박지원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방문 틈으로 자꾸 윤정희 회장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죠. 어머님, 오늘은 그만 가세요. 박미숙의 말에 윤정희 회장은 아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나는 이만. 일어서려는데 박지원이 방에서 나와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박미숙은 당황했고 윤정희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디서? 트로트 경연 녹화장에서요. 관객석에 계셨던 것 같은데. 윤정희 회장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맞아. 그날 너 노래하는 걸 보러 갔었어. 정말요?
왜 저를 보러 오셨어요? 박지원의 순수한 질문에 윤정희 회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 노래가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어. 와, 정말이요? 저 노래 잘해요? 정말 잘해. 할머니가 들어본 노래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어. 박지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하지만 박미숙은 불편한 표정이었죠. 지원아, 어서 손 씻어. 네, 엄마. 할머니, 다음에 또 오세요. 박지원이 방으로 들어가자 박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그애 앞에서는 정말 조심해 주세요. 미숙아, 제발. 나에게 기회를 줘. 진짜 할머니가 되고 싶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윤정희 회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손자를 가까이에서 봤지만 할머니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그날 밤 박지원이 박미숙에게 물었어요. 엄마, 그 할머니 누구야? 뭔가 특별해 보이던데. 그냥 엄마 옛날 지인이야. 근데 왜 엄마가 그렇게 불편해했어? 뭔가 있는 거야? 박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지원아, 세상에는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 너는 아직 몰라도 돼. 엄마, 나도 이제 17이야. 뭔지 말해줘. 나중에 다 말해줄게. 며칠 후, 윤정희 회장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직접 만나는 게 어렵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손자를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이비서 박지원 군이 다니는 학원 알아봐.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학비를 지원해주고 싶어? 익명으로. 알겠습니다. 며칠 후 박지원이 노래 학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지원아, 너에게 후원자가 생겼어. 후원자요? 응. 익명의 분이 내 학비를 모두 지원해주기로 하셨어. 그뿐만 아니라 녹음실 사용료, 의상비까지. 박지원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누가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시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날 저녁 박지원이 집에 와서 신나게 말했어요. 엄마, 나한테 후원자가 생겼어. 후원자? 박미숙도 놀랐어요. 응, 학비도 다 내주시고, 녹음실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대단하지? 박미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별말을 하지 않았죠. 그분이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 아니, 완전 익명이래. 신기하지? 그날 밤 박미숙은 곰곰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나타난 익명의 후원자라니. 혹시 윤정희 회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박미숙은 윤정희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혹시 지원이 후원하고 계신 건 아니죠?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미숙아, 그냥 받아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니? 내 손자인데 할머니가 도와주면 안 되나? 그런 게 아니라, 미숙아, 나는 20년 동안 할머니 역할을 한 번도 못 해봤어. 이것도 못하게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윤정희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제발, 이것만은 허락해줘. 박미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지원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고마워, 미숙아. 정말 고마워. 그렇게 윤정희 회장은 조용히 손자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익명의 후원자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할머니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도 윤정희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손자 앞에서 당당히 할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트로트 경연 결승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박지원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박미숙에게 물었어요. 엄마, 그 할머니 진짜 누구야?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친구들이 왜? 학원에서 후원자 이야기하다가 누군지 궁금하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며칠 전에 온 그 할머니가 계속 생각나. 박미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원아, 그분에 대해서는 묻지 마. 왜? 뭔가 있는 거야? 박지원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17살 아이에게는 모든 게 궁금한 나이였거든요. 그냥 복잡한 어른 사정이야. 또 그런 말이야. 나도 이제 어른이라고. 박지원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박미숙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한편 윤정희 회장은 집에서 박지원의 트로트 경연 예선 방송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손자의 모든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지원이 정말 잘한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미숙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숙아. 어머님. 지원이가 자꾸 어머님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 뭐라고 물어보는데? 진짜 누구냐고. 왜 자꾸 우리 집에 오시냐고. 윤정희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손자에게 할머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럼 이제 말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박미숙의 단호한 대답에 윤정희 회장은 실망했어요. 왜? 왜 안 되니? 언제까지 숨겨야 하니?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지원이는 지금까지 할머니 없이 살아왔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났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 제가 어머님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희 회장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미숙아,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특히 지원이에게는 더욱 그럴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 어머님도 2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윤정희 회장은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자는 가까이에 있는데 할머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거든요. 며칠 후 박지원이 다시 집에서 물었어요. 엄마, 진짜 그 할머니 정체가 뭐야? 나 알 권리 있지 않아? 박미숙은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대답했어요. 지원아, 그분은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준 분이야. 상처? 응.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하신 분이야. 박지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왜 우리 집에 오시는 거야? 뒤늦게 후회하고 계시나 봐. 하지만 박미숙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날 밤 박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는 그 할머니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친절하게 대해주신 거지? 며칠 후 윤정희 회장이 또 박미숙을 찾아왔을 때 박지원이 먼저 나왔어요. 할머니, 지원아, 저희 엄마한테 상처를 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윤정희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원아, 그건 제발 이제 그만 오세요. 엄마가 힘들어해요. 박지원의 차가운 말에 윤정희 회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지원아, 할머니 말 좀 들어봐. 할머니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할머니가 없어요. 그 순간 윤정희 회장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손자에게 거부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거든요. 지원아, 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박지원은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곧이어 박미숙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윤정희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아이 마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미수가 그래도 어머님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억지로 하시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 윤정희 회장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손자에게 거부당했다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회장님, 식사라도 하셔야죠. 이 비서가 걱정하며 말했지만 윤정희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입맛이 없어. 그냥 놔둬. 박지원 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그 아이가 나를 할머니가 아니라고 하더라.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윤정희 회장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거예요. 과연 그럴까? 20년 동안 없었던 할머니를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며칠 후 윤정희 회장은 박지원의 학교 근처를 찾아갔어요. 멀리서라도 손자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담장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어요. 박지원이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죠.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저렇게 밝은 아이인데. 윤정희 회장은 담장에 기대어 한참 동안 손자를 바라봤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때 박지원이 공을 차다가 담장 쪽으로 굴러왔어요. 공을 주우러 온 박지원과 윤정희 회장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박지원은 깜짝 놀랐어요. 지원아, 왜 여기 계세요? 혹시 저를 보러 오신 건가요? 윤정희 회장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박지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할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를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지원아, 할머니는 저한테는 할머니가 없다고 했잖아요. 박지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 바람에 다른 학생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죠. 지원아, 사람들이 보잖아.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지원은 공을 집어들고 운동장으로 뛰어갔어요. 남겨진 윤정희 회장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할머니구나. 그날 밤 박지원이 집에 와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 그 할머니가 우리 학교까지 왔어. 뭐? 박미숙도 깜짝 놀랐어요. 학교 담장 밖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 정말 기분 나빠. 어머님이 그러셨어? 응, 정말 이상해. 왜 자꾸 따라다니시는 거야? 박미숙은 윤정희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오늘 지원이 학교에 가셨어요? 어머님? 미숙아, 나는 그냥 지원이 얼굴만 보고 싶었어.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지원이가 더 싫어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리서 볼 수도 없고. 윤정희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천천히 지원이를 설득해 볼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어머님도 조금 더 참아주세요. 그날 밤 윤정희 회장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20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이가 많다 보니 조급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하루라도 빨리 손자와 가족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윤정희 회장과 박지원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과 손자의 다친 마음 사이에는 아직도 높은 벽이 서 있었어요.
트로트 경연 결승을 이틀 앞둔 날 박지원이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목이 너무 아파. 박미숙은 깜짝 놀라서 박지원의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뜨거운 열이 느껴졌죠. 어떡하지? 결승이 이틀 남았는데. 박미숙은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급성 편도염이네요. 목이 많이 부었어요. 며칠은 말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럼 노래는요?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일주일은 목소리를 아껴야 해요. 박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결승이 이틀 후인데 일주일이라니.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이 아이에게는 정말 중요한 무대거든요. 죄송하지만 억지로 하시면 성대에 무리가 와서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집에 돌아온 박지원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말을 하려고 해도 목이 아파서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박미숙은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네, 박지원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편도염에 걸려서 결승 출연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 정말요? 그럼 기권하시는 건가요? 의사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박미숙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아들이 그토록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날 밤 박지원은 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미숙도 아들 곁에서 밤새 간병했죠. 지원아, 괜찮아. 다음 기회도 있을 거야. 박지원은 목이 아파서 말은 못했지만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어요. 결승까지 왔는데 이렇게 포기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한편 윤정희 회장은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트로트 신동 박지원, 갑작스런 편도염으로 결승 기권. 뉴스에서 손자의 기권 소식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지원이가? 윤정희 회장은 급하게 이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비서, 지금 당장 박지원이 입원한 병원 알아봐. 무슨 일이신가요? 편도염에 걸렸다는데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이비서는 곧바로 알아봤지만 박지원은 입원한 게 아니라 집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회장님, 집에서 치료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 최고의 의사를 보내. 아니, 최고의 병원으로 모셔가야 해. 하지만 박미숙 씨가 허락하실까요? 윤정희 회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박미숙과 박지원 모두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익명으로 도움을 줄 방법은 없을까?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좋은 의사 소개라든지. 이비서는 곰곰 생각해 보더니 아이디어를 냈어요. 방송국에서 참가자 의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당장 방송국에 연락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 윤정희 회장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방송국 관계자에게 연락했어요. 트로트 경연 참가자들에게 의료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한 거였죠. 다음 날 박미숙에게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지원 어머니시죠? 저희가 참가자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군 치료비를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는 최고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방송국에서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곧바로 최고의 의사가 박지원을 진료했어요. 그리고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쓰면 사흘 안에 회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승까지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할 거예요. 박지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비록 목소리는 아직 안 나왔지만
희망이 생긴 거였죠. 그 후 이틀 동안 최고급 치료를 받은 박지원은 놀랍게도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결승 당일 아침에는 목소리도 어느 정도 돌아왔고요. 엄마, 나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무리하지는 마. 응, 완전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어. 박미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뻤거든요. 방송국에서 정말 잘해줬네. 이런 지원이 있는 줄 몰랐어. 하지만 박미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지원이에게만 이런 특별한 지원이 있었던 걸까? 결승 당일 윤정희 회장은 다시 방송국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관객석 맨 뒤에 앉았습니다. 박지원이 무대에 올랐을 때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더욱 진했죠. 오늘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지원은 노래 전에 인사를 했어요. 며칠 전에 목이 아파서 포기할 뻔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 서 있습니다. 특히 저를 도와주신 익명의 후원자분께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은 윤정희 회장은 눈물이 났어요. 손자가 자신의 도움에 감사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비록 할머니인 줄 모르지만 말이에요. 박지원이 부른 노래는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목소리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엄마야 고마워. 날 낳아줘서. 엄마야 미안해. 힘들게 해서. 노래를 들으며 관객석의 박미숙은 울고 뒤쪽의 윤정희 회장도 울었어요. 같은 노래를 들으며 서로 다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노래가 끝나자 박지원은 관객석을 향해 깊게 절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결과 발표에서 박지원은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우승은 아니었지만 편도염을 이겨내고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박미숙과 박지원이 집에 돌아가는 길, 박지원이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뭐가? 익명으로 도와주신 그분. 혹시 누군지 알 것 같지 않아? 박미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윤정희 회장이 도와준 거라는 확신이 서고 있었거든요. 글쎄, 누군지 모르겠어. 그분 덕분에 나 무대에 설 수 있었는데 언젠가는 꼭 인사드리고 싶어. 그 말을 들은 박미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윤정희 회장이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 보니 정말로 손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정말 많이 바뀌셨구나. 그날 밤 박미숙은 오랜만에 윤정희 회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지원이가 무사히 무대를 마쳤어요. 그래, 준우승했다며. 정말 잘했어.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죠?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지원이가 포기하지 않고 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미숙아, 나는 그냥 지원이가 고마워하고 있어요. 익명의 후원자분께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요. 윤정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니? 네. 언젠가는 만나 뵙고 싶다고 해요. 그날 밤 윤정희 회장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어요. 손자가 자신의 도움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비록 아직 할머니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조용히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있었죠. 언젠가는 당당히 손자 앞에서 할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말이에요. 트로트 경연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박지원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지원아, 대형 음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박미숙이 신나서 말했어요. 정말요? 무슨 제안인데요? 정식 가수로 데뷔하자는 거야. 첫 번째 앨범도 내고. 박지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죠. 엄마, 정말 믿어지지 않아. 우리 지원이가 정말 대단해졌구나. 박미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20년 동안의 고생이 이 순간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음반회사에서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부르면 어떨까요? 지원군이 경연에서 부른 그 노래 말이에요. 그 노래요? 네, 그런데 조금 더 감동적으로 만들고 싶어서요. 혹시 실제 가족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까요? 박지원은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노래에 담는다는 건. 감독님, 제 가족 이야기는 조금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한가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어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그거면 충분히 감동적인데요. 어머니 혼자 키운 이야기. 그날 밤 박지원이 박미숙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궁금한 게 있어. 뭐가? 아빠 쪽 가족은 정말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박미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원아. 엄마, 나 이제 18이야. 알 권리 있지 않아? 박미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할머니가 계셔. 정말? 박지원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그분이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온 그 할머니가. 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할머니라고 안 말해줬어?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그분과 엄마 사이에는. 박미숙은 20년 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일, 혼자서 아이를 키운 일, 그리고 최근에 윤정희 회장이 다시 나타난 일까지. 그럼 할머니가 나를 도와주신 거였어? 아마도. 익명의 후원자도 할머니일 거야. 박지원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거부했던 그분이 할머니였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신 거였다니. 엄마, 나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지원아,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할머니라고도 못 부르게 하고. 박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사과하고 싶어. 박미숙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윤정희 회장을 용서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다음 날 박미숙이 윤정희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지원이가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정말, 정말이니? 윤정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모든 걸 말해줬어요. 지원이가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미안할 것 없어. 내가 할머니 역할을 못한 게 잘못이지. 어머님, 내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지원이가 준비한 게 있다고 해요. 그날 밤 박지원은 밤새 노래를 연습했어요.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노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윤정희 회장이 떨리는 마음으로 박미숙의 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죠. 어머님 오셨어요. 박미숙이 문을 열어주자 박지원이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박지원이 윤정희 회장을 할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윤정희 회장은 눈물을 터뜨렸어요. 지원아, 내 손자.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할머니인 줄 모르고.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미안해.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으로 할머니와 손자로서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를 위해서 노래 하나 준비했어요. 정말? 박지원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노래였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제야 만났지만 늦지 않았어요. 그 노래를 들으며 윤정희 회장과 박미숙은 함께 울었어요. 박지원도 노래하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노래가 끝나자 윤정희 회장이 말했어요. 지원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할머니 역할을 못해서. 할머니, 이제부터 함께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박미숙도 이제야 마음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도 미안해요. 너무 오래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미숙아,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난 20년 동안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까지. 할머니, 제가 곧 데뷔해요. 정말? 우리 지원이가? 네. 첫 번째 앨범에 할머니와 엄마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넣을 거예요. 감동적이겠네. 일주일 후 박지원의 데뷔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가 열렸어요.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관객석 맨 앞에는 윤정희 회장과 박미숙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 저에게 가장 소중한 두 분이 와 계세요. 박지원이 무대에서 말했어요. 제 어머니와 할머니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를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미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20년 동안 저를 혼자 키워주셨어요. 박지원이 부른 마지막 곡은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며 윤정희 회장과 박미숙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희 회장이 말했어요. 미숙아, 지원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구나. 네, 할머니. 늦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맞아요, 어머님. 이제 함께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집에서 잠을 잤어요. 윤정희 회장은 손자와 며느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창밖으로 따스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용서는 늦어도 닿습니다. 후회는 남지만 사랑은 돌아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간절한 사랑과 가족의 용서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들은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손자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집에서 할머니와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해 줄 거라고 믿으며 말이에요.